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또 이제 아침 새벽 6시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어요. 하루 빨리 가죠. 이제 월요일, 이제 화요일이죠. 벌써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이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요즘 머리가 막 지끈지끈합니다. 막 주가책만 보면은 돌아버릴 정도로 지끈지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아주 여러 증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이게 좀 좋아할 텐데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에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저도 그래요. 가끔마다 보면은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걷는 거야. 그냥 산책, 어디 무슨 오솔길 같은 데를 막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는 걸어요. 10,000보 걷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다 보니까 또 친구가 중요하더라고. 친구. 여러분들의 진짜 친구 있나요? 진짜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아니라 남아있는 친구라네요. 남아있는 친구. 저도 보니까 오래된 친구는 많은데 남아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별로. 한두 사람 정도 있네요. 한두 사람. 남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나요? 저도 남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죠. 음?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서로를 하여튼 뭐 친근하게 이렇게 대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만큼 친구 만들기가 쉬운 시절은 없었는데, 학창 시절엔 대부분 뭐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뭐 같은 반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쉽게 이제 친구가 되곤 했죠. 하지만 어른이 되니까, 뭐 직장에 다니거나, 또 사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가치관이 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창 시절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또 이해관계도 얽히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학창 시절의 친구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사귄 친구든 그렇게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와 언제 만났느냐 얼마나 오래 됐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냥 그 친구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이며 또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할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 응?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한 게 핵심이 뭡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한 명이라도. 없으면 빨리 만드세요. 만드시고 힘들면 저한테 오셔요. 제가 해줄 테니까. 천 회장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참 재밌는 인물인데, 이름이 피터리네, 피터리. 이 중국의 오포의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사표 쓰고 떠나더니 여기에서 등장했다. 삼성면이었나봐, 한때.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오포가 자사의 최신 폴더블 폰이죠. 이거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한국인 남성을 발표자로 세웠어. 이 한국인이야. 한국인인데, 그 남성의 정치에 관심이 쏠려요. 이 남성은 과거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갤럭시 스마트폰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의 등장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오포는 국내 소비자들한테 낯선데 올해 1분기 기준했을 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행 강자예요. 특히 중국 전면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적할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삼성맨을 앞세운 거야. 삼성맨을 앞세웠는데 오포의 전략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네요. 업계에 따르니까 오포는 지난 19일인가 싱가포르에서요, 그 최신 폴더블 폰 파인드 N3, 이 N3 시리즈를 공개를 했어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또 다른 접는폰 파인드 N3 플립이 중국에서 폴더블 폰 판매량 1위를 달성한 바 있는데 이번 신작에도 관심을 가더라. 이 무대에 보니까 피터리라는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남성의 직책은 파인드 프로덕트 라인 헤드라고 되어 있네요. 무대에 오르자마자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파인드 N3 플립을 꺼내가지고 자신있게 이제 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 오포의 주력 그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한국인으로 이름이 뭐냐, 이도형이네. 이자, 도자, 형자, 이도형. 2003년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한 삼성맨 출신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무선사업부에 속해가지고, 갤럭시 S5를 비롯해서 노트4, 갤럭시 S7 엣지, 노트7 등 주요 스마트폰 개발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2014년에는 삼성 그 사내 뉴스 채널 뉴스룸이죠. 여기에서 인터뷰도 했죠. S5 개발기를 이제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땐 과장이었네. 이도영 과장은 갤럭시 S5를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뿐 아니라 감성도 전달하고 싶었다.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도네요. 이 친구 보니까. 2017년에 삼성전자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는 중국 화웨이하고 TCL을 거쳐가지고 줄곧 스마트폰 사업에 매진을 했는데, 오포에는 지난해 6월에 합류했네요. 그 이후 오포의 전략 스마트폰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공식 행사에서 직접 제품을 소개해 왔습니다. 앞서서 오포는 21년 12월 삼성의 그 갤럭시 Z 폴드 3처럼 좌우로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 파인드 N2를 출시했는데, 삼성과 유사하다는 비판 속에 오포는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자랑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일단은 오포는 이번 행사에서도 자사 제품이 타사 폴드보다도 가볍고 얇은 점을 과시했고, 특히 피터리가 갤럭시 Z 폴드 5로 추정되는 제품하고 자사 제품을 나란히 비교한 그런 화면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파인드 N3에서 주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연사로 나선 또 다른 임원은 갤럭시 S23 울트라로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했는데, 자사 파인드 N3로 찍은 사진의 색감이 더 뚜렷하다. 더 뚜렷하다.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의 우수성까지 과시를 하고 합니다. 삼성 까야죠. 그래야지 지들 돋보이니까. 참 야비한 놈들이네. 그동안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던 오포가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데, 삼성은 여전히 폴더블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오포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후발 주자들이 현재 추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디자인 면에서 갤럭시 Z 시리즈의 그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삼성에서는 오포로 자리를 옮긴 피터리 역시 이날 무대에서 지난 2년 동안 언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느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답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뭐 박수도 받고 막 환호도 받고 하여튼 그랬다는데, 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삼성과의 경쟁 의식을 약간 좀 내비친 셈인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참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빼가가지고 또 삼성매를 빼가서 저렇게 또 하는 거 보면은 참 중국이란 나라도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 참 출신들이 참 잘하긴 잘하는가 봅니다. 나는 사람이야. 낫죠. 기적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똑똑한 사람들 또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인재긴 인재가 많아.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짐 켈러 대표랑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또 있네요. 사전 속에 있는 인물, 박재홍 씨네요. 보스 반도체. 박재홍 씨.
이번에는 보니까 그 미러리스가 아니라 참, 팹립스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팹립스, 한국에. 일단 짐 켈러랑 잘 알고 지냈다. 우리는 신경망 처리 장치 설계자단이 필요하니까 올 초에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보자 했는데 잘 됐다. 잘 된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딥엑스라는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국내 팹립스 업체들이 엔비디아 그 GPU를 대체할 제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틈새 시장인 예치 디바이스 관련 NPU를 공략한다. 그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낮은 전력과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팹립스 업계의 최대 하도가 엣지 디바이스 NPU예요. NPU인데 엣지 디바이스란 건 뭐냐? 이 PC나 가전, 뭐 자동차, 사물 인터넷, IT 기기 등 이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포괄해요. 이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팹립스 업계가 기술로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일종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GPU보다 낮은 비용과 전력을 좀 요구를 하고 NPU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아가지고 확장성이 높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팹리스가 국가 산업의 전략적인 전략지, 요충지라고 평가하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톱급의 글로벌 탑이죠, 탑. 이 탑급의 그 완성품 회사를 보유하고는 있지만은 정작 그 제품들 안에 탑재되는 AI 반도체 기술은 국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공백으로 남아있는 팹리스 업계에서 성공 사례를 쌓아가지고 연결고리가 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어요. 이르면 내년부터 신생 팹리스 업체들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겠냐 봅니다. 이렇게 불모지와 다름없는 팹리스 산업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전문 분야는 특히 성공 사례가 드문 것으로 꼽혀요. 최근에 그 창업 2년 만에 현대차 그룹 등으로부터 한 100억 정도 이상의 누적 투자를 받으면서 화제가 된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보스 반도체네요. 이 보스 반도체는 이달 캐나다 소재의 AI 반도체 회사죠. 텐스토렌트하고 차량용 그 시스템 온칩 NPU 분에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 텐스토렌트는 그 반도체 전설로 꼽히는 짐 켈러가 CEO로 있는 회사예요. 이 보스 반도체는 텐스토렌트의 그 NPU 코어 기술 IP를 라이선스 해가지고 자사가 설계하는 차량용 SoC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생 한국 팹립스 스타트업이 유명 AI 반도체 회사랑 손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박 대표의 이력이 있는데 이 1965년생인데요. 이 사람은 보니까 모토로라, IBM을 거쳐가지고 삼성에 입사했어요. 삼성. 이후에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을 역임을 했고 30년간 탄탄한 네트워킹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박 대표는 그 진켈러 CEO와는 그 삼성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지냈다고 하고 올 초에 연락을 해서 우리 보스 반도체와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야기가 잘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원들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사진도 찍었네요.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보스 반도체를 설립을 했는데 그 30년 넘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종사했던 만큼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은 창업의 길을 걷는 거야. 그리고 그가 현대차랑 삼성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팹리스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차리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대표적인 팹리스 성공사를 만들어서 선순환을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거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죠. SDV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시장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공백과 다름없는 분야더라 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보스 반도체 그 CEO도 특히 한국은 현대차를 선두로 자동차 산업이 삼성전자를 선두로 이 반도체 산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 하죠. 국가 산업 차원에서도 차량용 그 팹리스 업계 해외 기업만 있다면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보스 반도체는 최근에 그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체결로 시리즈 프리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네요.
현대차, 기아 등이 주요 투자자고 현재 자율주행용 MPU를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 말에는 그 샘플이 양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의 그 파운드리 5나노 공정을 이용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27년에는 보스 반도체의 SoC가 그 탑재된 상용차가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 대표는 차량용 반도체는 안전성 등의 이슈로 다른 산업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필요한 분야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시기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U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PU.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뭐 텔레칩스라는 기업도 있고, 뭐 오픈 H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관련된 그 작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을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 넥스트 칩이라는 또 그런 기업도 있고요. 저는 이게 팹립스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기업들이 생겨가지고 점점 성장해가지고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죠. 팹립스로. 언제까지 맨날 뭐 조립만 할 게 아니라.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중에 잘 발견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 투자하기가 참 그래요.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했다가는 쪽박차기 좋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신 공부는 좀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